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윤석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언론이 이재명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겠냐. 그렇지. 맞아. 그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재명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앞으로 이 탄핵 과정과 그 끝난 이후에 계속될 거예요.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일념 하나로 우리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역사가 기억할 만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은 자랑스러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아직 국민의힘이라는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국민의 70%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지만 8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주 완강하게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마지막까지 거리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라는 망언을 내뱉었고 통치행위 궤변쇼를 일삼던 윤상현 의원은 탄핵안 가결에 되려 분노했다고 하죠.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정당이 맞나요? 결국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85명의 머릿속에는 국가의 미래도 국민도 없었고 오로지 지역구의 정치적 계산 속에서 다시 선출되고자 하는 생각밖에는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108명 중에 85명이라는 압도적 다수가 내란이고 뭐고 내 밥그릇만 지킬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뜻인데요. 심지어 85명의 반역사적인 탄핵 반대표를 던지고도 반성도 없이 한술 더 떠서 탄핵 찬성자를 색출을 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하면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한 명씩 일어나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가부나 기권을 다 얘기하자는 제안을 하며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인민재판 저리 가라 수준인데요. 실제로 탄핵 찬성 커밍아웃을 했던 김재섭 의원과 김상욱 의원의 표정만 봐도 당내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역사적 소명을 저버리지 않았던 12명의 의원들은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을지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한마디로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나 중진이라 불리는 자들은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이라는 게 한없이 부끄럽기까지 한데요. 오로지 개인적 이익만 생각하며 모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선출한 대통령이 2번 연속 탄핵, MB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명이 감옥에 가는 상황인데요. 납작 엎드려서 자기들 선거구 관리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인 조폭 극우 정당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은 맡겨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준표 등 국민의힘 절대다수는 한동훈을 배신자로 낙인 찍어 잘라내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다시 뭉치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윤석열의 비상식적인 계엄령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극우 세력이 결집하면 또 국민의힘은 살아난다는 것인데요. 이런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당이 또 살아난다면 치욕적인 역사는 분명 반복될 것입니다. 그것은 윤석열로 인해 더욱 자명해졌죠. 이를 끊어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탄핵에 이어 정권 교체가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넘어야 될 큰 산이 남아 있는데요. 관련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도 그렇다는 거 내가 대선 국면에서부터 그 말하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무식하고 아는 게 없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이거 폭군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고 똑똑한 줄 알고 지금까지 했다고? 아유, 아니지. 다 그런 줄 알면서 그러네. 받아 먹으려고 한 그거 거잖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도 아씨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나경원 의원 표정도 잡혔잖아요. 네. 카메라 있는 건 알면 딱 평화한 표정.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힘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인가를 재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정당이라고 하면 당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고 당의 이념이 있고 뭘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 윤석열의 계엄을 딱 내렸을 때 저거 미친 사람들이 하는 일부 이거 우발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한 일이야. 우리는 아니야 하고 딱 선을 긋는 게 정당의 기본적인 패턴이어야 그러니까 돼요. 저기는 정치업자 연합회라니까. 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산을 해도 아무 우리 공동체에 지장이 없어요. 그 해산해봐야 소용이 없어. 또 다시 또 그렇지. 연합하게 또 뭐 어쨌든 해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저기는 지금 현재 정당이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은 국회는 지금 뭐 국민의힘 무슨 당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반란군 뒤에 선 자와 반란군 앞에 총뿌리 앞에 선 사람들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난 대선 국면 그 전후와 총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방적으로 윤석열을 편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권 진보 쪽에서 윤석열을 악마화한다고 그랬지만 네. 윤석열을 악마화한 게 아니고 윤석열의 실체에 반도 접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 이제 양비론을 취하잖아요. 자기들은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네. 이제 윤석열은 이만큼 엉망인데 요만큼 엉망인 것처럼 하고 이재명은 또 요만큼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엉망인 것처럼 하고 악마화하고 실제로는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윤석열의 악마성을 감춰줬지. 그렇지. 그 결과가 대통령 당선이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요. 윤석열을 편드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 이제. 조선일보까지도 까. 왜냐 광고주들이 지금 죽겠다고 그러거든. 빨리 끝내달라고. 윤석열 때문에. 어.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뭘 하냐면 윤석열을 까서 반죽여 이제. 그래갖고 탄핵돼요. 네.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이재명은 악마화하는 거야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윤석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언론이 이재명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겠냐. 그렇지. 맞아. 그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재명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앞으로 이 탄핵 과정과 그 끝난 이후에 계속될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면 지금 윤석열 건도 그렇지만 조금 더 역사를 앞으로 넘어가 보면 MB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얘기 나왔을 때 그거를 똑같은 견해 하나로 5대5로 보도하는 게 그게 공정한 건가요? 지금은 매우 불공정해. 9대1로 막 얘기를 해도 진실에 접근을 할 수 있을 동 없을 동 한 지금 거였어요. 왜 안 지키냐고. 지금은 계엄이 정당한 통칭이라는 거 반, 내란이라는 거 반 다뤄줘야지. 그렇지. 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윤석열을 죄인 취급하고 그렇지. 왜 뉴스에서 전부 다 아예 내란으로 용어를 쓰며 네. 이런 불공정이 어딨냐고. 그렇지. 윤석열의 지금 마음이 근데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이거는 명백하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전에는 안 명백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조국 가족을 사냥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증상들이 그때부터 다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귀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지.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축켜 세웠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국 일가를 그렇게 사냥했던 자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나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 하겠어? 그렇지. 맞아. 진짜 말하다 보니까 진짜 열받네. 아니, 현 시점에서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가결된 이후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과 같은 자칭 보수당에서는 일제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은 당대표를 사퇴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고 이준석 또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고 나섰죠. 국가와 국민보다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그쪽 당 출신들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두려워할까요? 뻔합니다. 압도적 탄핵 반대 표결에서 보셨듯 결국 그들은 본인들 주머니와 본인들의 4년 뒤 총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절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더 이상 퇴행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이 앞장서서 현명한 선택을 보여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끝으로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무효표나 기권표 또한 탄핵 반대 세력이나 마찬가지인 이유 확인해 보시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옆 사람이랑 이야기도 하고 의원들이랑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조용한 거예요. 맞아. 조용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그 명패가 딱 떨어져갖고 명패함에 텅 떨어지는 게 하나하나가 들려. 울려요. 와.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심장을 쿵쿵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이때도 그랬지만 박근혜 탄핵 때도 어땠냐면 그때도 되게 조용했는데 다 앉아서 뭐 했냐면 가를 쓰는 연습을 수십 번씩 하는 거야. 그럴 것 같아. 선물 하나 일총에서 연습하고 들어갔어요. 흘렸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수첩에다 가 어떤 분은 수첩에 가를 정자로 쓴 다음에 보고 썼대요. 이렇게. 와 그럴 수 있어. 아니 무슨 일 아니고 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워낙 중요하니까. 워낙 중요하니까. 워낙 가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따로 과외를 시켰어요. 아니 봐봐요. 그럴 정도로 가슴이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역사의 무게거든. 이 가짜가 누가 가짜 모르겠어. 그걸 연습할 정도로. 그런데 이거 진짜 천하의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 이 얘기는 진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 무효표가 8표, 기권이 이제 3표. 3표 중에 3표는 이제 백지로 냈다는 건데. 네. 찬성했어 아니요? 반대했어 아니요? 너무 비겁하다. 네, 변명의 흔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거 사실 수도 없이 가를 쓰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연습까지 하고 가는 거지. 저렇게 일부러 일부러 잘 보이라고 점 찍고 하는 거는 변명의 흔적이지 고민의 흔적 아닙니다. 이미 저런 식으로 하고 정해놓고 들어간 것이 없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근데 거죠. 지금 여기 언론에 보도 지금 뽑아놓은 거에 나와 있는 거는 표결 직전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아이, 추정. 진짜. 복잡한 말도 안 심경이 무효표에 드러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언론도 진짜 나쁜 언론이야.